사무관리 실무 액세스 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액세스를 띄우면은 선생님과 같은 화면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실습할 때 선생님과 같은 보안 경고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옵션을 클릭한 다음에 창이 뜨면 이 컨텐츠 사용을 선택해 주시면은 팝업이 뜬다거나 여러가지 매크로 사용했을 때 문제없이 실습이 될 겁니다. 물론 학교 실습실에서는 이 창이 뜨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던 프린트 쿼리 땡땡 배달관리 현황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모양의 폼을 설계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프린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건이 나와 있고 출력 형태가 나와 있는데 이 폼을 설계할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1차적으로 출력 형태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팝업이 뜨는 문제인지 아니면은 보고서를 보여주는 문제인지를 보고 폼을 2개를 작성할 것인지 3개를 작성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프린트에 나눠진 것은 팝업이 즉 메시지 창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는 창이 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폼을 3개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폼을 3개 제작한다고 생각하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제작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 프린트에 보면은 중간에 배달 관리라고 제목이 조그맣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그 밑에 고객 번호, 결제액, 배달료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하위폼이라고 하고요. 본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그 배달 관리 있는 하위폼, 즉 본문 부분을 작성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뒤에 메시지 창을 작성해 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그 하위폼을 집어넣을 수 있는 전체 틀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배달관리 현황 폼을 제작을 해서 우리가 처음에 본문을 만들었던 아까 배달관리 그 본문이 있는 본문을 드래그해서 넣을 수 있는 폼을 제작하는 형태로 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을 다 키셨죠? 그러면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봐주세요. 4. 쿼리 배달관리 현황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모양의 폼을 설계하시오. 자, 이 배달관리 현황 분석 요 쿼리를 이용해 갖고 폼을 설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들기를 들어갑니다. 만들기를 들어가면 화면이 바뀌죠. 거기서 중간 부분에 가면 기타 폼이 있습니다. 기타 폼을 클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메뉴가 4개가 나옵니다. 메뉴가 4개 나오는데 여기서 폼 마법사를 우리는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폼 마법사를 이용해 주세요. 그러면은 창이 이와 같이 뜹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우리 문제의 제일 꼭대기에 써 있는 쿼리 땡땡 배달 관리 현황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모양의 폼을 설계하라고 했습니다. 그 쿼리 배달 관리 현황 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보면 배달 관리 현황 분석이죠. 자, 이 배달 관리 현황 분석이면 안 되죠. 배달 관리 현황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값이 이상하게 나올 수 있고요. 사용 가능한 필드도 엉뚱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게 배달관리라고 써있는 하위폼, 즉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본문 내용을 출력 형태에서 보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고객번호. 자, 얘를 더블 클릭을 해도 되고요. 얘를 클릭해서 이 선택한 필드에 넘겨줘도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더블 클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객번호, 그 다음에 결제액, 그 다음 배달료. 배달 일자를 넣어야 되는데 배달 일자는 없죠? 없으면은 이건 우리가 직접 작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옆으로 넘어와서 접수 시간, 수량, 배달 차량, 그리고 배달 예상 시간. 이러면 다 들어간 거죠. 들어가고 난 뒤에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을 누르고 나면 어떤 모양을 지정할 거냐 폼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ITQ 액세스를 할 때는 무조건 그냥 기본값인 컬럼 형식을 선택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타일을 사용할 건지 물어보는데요.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그냥 기본값인 오피스나 XS 2007을 사용해도 됩니다. 뭐 특별히 바뀌는 건 없고요. 글씨 폰트 색깔이라던가 이런 정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7 하니까 그냥 2007을 선택하고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러면 폼에 어떤 제목을 지정하겠습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이 부분 폼을 엉뚱한 걸 지정해주면 안 되고요. 우리 출력 형태를 보면은 선생님 프린트에도 적어 놓고 하위 폼 제목에서 화살표로 쭉 그어놓은 거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떤 거죠? 예, 배달 관리에 선생님이 화살표를 쭉 해놓고 하위 폼 제목, 가로 열고 뭐 본문 제목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제목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폼 제목이 배달 관리가 되는 겁니다. 배달 관리를 적어주고요. 그리고 난 뒤에 디자인을 수정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무조건 폼 디자인 수정을 생각도 하지 말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침을 눌러주면 폼이 이런 식으로 뜹니다. 2003과 2007의 틀린 점은 이렇게 폼 머리글에 폼 이름이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인데요. 2003에는 얘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값으로. 2007로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폼 머리글에 제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폼 머리글 제목은 하위 폼, 즉 본문에서는 일단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애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폼 머리글 부분에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밑에서 두 번째 폼 머리글 슬래시 바닥글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삭제할 거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삭제하겠습니다. 예. 눌러주시면 기본 폼 모양이 나옵니다. 기본 폼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최대한 프린트에 나와 있는 본문 폼과 형태를 비슷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런 것들도 좀 줄여주고 본문 그 판도 좀 늘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늘려주고 나중에 또 수정하면 되니까요. 적당히 늘려준 다음에 이름들도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주황색으로 선택이 되면 양옆 화살표가 나올 때 이렇게 제일 긴 글자에 맞춰서 적당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너무 기니까 선택을 해서 적당하게 한 이 정도로 줄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깔끔한가요? 예, 좀 깔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일단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화면과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으로 옮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동을 하려고 해도 따로 이동을 하려고 해도 이동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동해야 될 게 접수 시간, 수량, 배달 차량, 배달 예상 시간을 이쪽으로 옮겨야 되죠. 근데 드래그를 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이게 폼이 기본값이 2003과 다르게 레이아웃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요게 이제 가로형 또는 세로형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지금 세로형으로 여러분 세팅이 기본값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해제를 해줘야지만 마음껏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중간에 레이아웃 와서 해제를 눌러주면 눈에 보이기에는 바뀐 게 없는데 실제로 속성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수 시간부터 배달 예상 시간까지 선택을 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이 정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동이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좀 예쁘게 위아래를 조절을 해서 양옆도 좀 조절할까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조금 깔끔해졌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배달 일자가 비었어요. 이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텍스트 상자 레이블 단추 여기에서 고르는 건데요.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뭘 이용한다고요?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클릭을 하고요. 마우스를 본문창에 갖다 대면 이렇게 십자가가 나오고 A, B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를 적당히 우리 기존에 돼 있는 거와 비슷한 크기로 맞춰주면 뜹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과 같은 창이 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 글꼴이나 이런 건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거와 똑같이 맞춰서 글꼴음이 나오니까 굳이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면 다음 IME 모드라고 해서 뭐가 뜨는데요.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깃발 모양이 나오면서 옆에 텍스트 15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뭐를 입력하냐면은 우리가 그 적어야 할 배달 일자라는 아이를 적어야 돼요. 우리가 만드는 그 텍스트 창 이름을 똑같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레이블 명이죠. 여기에 지금 적혀있는 프린트에 적혀있는 부분 이름과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프린트에 배달 일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배달 일자라 쓰고요. 마침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근데 여기가 글씨가 좀 예쁘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를 클릭을 해서 조금 늘려줍니다. 여기가 좀 앞으로 튀어나왔으니까 좀 맞춰서 이렇게 하고요. 조절해 줍니다. 근데 여기 보면 콜론, 점 땡땡 표시가 되어 있어서 얘는 보기 흉하니까 지워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백스페이스를 이용해서요. 그러면 기본적인 틀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언바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식을 써야 되는데 지금 쓰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잘 안 풀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시간을 까먹는 경우가 많아서 뒤에 앞으로도 문제가 더 있는데 그걸 하기가 힘들어져요. 시간에 쫓겨서.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노하우 중에 하나라면 기본 틀부터 만들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쉬운 걸 해결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식을 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폼을 작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다 기본 모양은 작성이 됐죠? 하이폼이 다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이 X자 얘를 클릭을 해서 닫습니다. 그러면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예라고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우리가 방금 만든 배달관리 폼이 저장이 됩니다. 폼이 저장이 됐죠?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폼은 여러분 그림에 보이는 대로 메시지 써 있고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그 팝업 창을 만들 거예요. 얘를 만드는데 얘는 방금 만들었던 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만들기 버튼 똑같고요. 아까는 기타 폼의 폼 마법사였는데 얘가 아니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농담처럼 개폼 말고 새폼 이랬죠? 자, 이 새 폼을 누르면 창이 뜹니다. 여기다가 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 기본 뜨면 보기 형태로 뜨기 때문에 보기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면 아래쪽에 디자인 보기가 나오죠. 얘를 클릭을 해주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폼이 디자인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그러면 요 안에다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글씨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는 우리가 텍스트 상자를 이용했지만 이번에는 레이블을 이용할 거예요. 레이블을 선택해서 드래그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사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는 뭐 폰트도 바꾸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이제 폰트 바꾸는 거 연습한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할 때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바꿀 필요 없고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시간도 없는데 이거 바꿀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 요거를 좀 사이즈를 이제 그 프린트에 나온 것처럼 좀 적당하게 예쁘게 좀 줄여 줍시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면 돼요. 자, 요거가 좀 글씨가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가운데에다가 좀 맞춰 볼까요? 어디 있죠? 여기에서 가운데 이렇게 하면 좀 맞춰지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냥 닫으면 됩니다. 그러면 또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죠. 얘를 누릅니다. 그럼 폼 이름 뭐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이 폼 이름은 여러분 프린트에 보면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써 있는데 얘 위에 쌤이 아마 그 필기하라고 했을 거예요. 메시지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걔가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나오게 되면 그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메시지 보통은 메시지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틀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름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 메시지 선생님처럼 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역시 하나가 생성이 됐죠.
자, 여러분 2개가 작성이 됐습니다. 쌤이 몇 개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3개. 그렇습니다. 3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만들 거는 출력 형태의 배달 관리 현황 폼 해갖고 아래에 접수 번호 있는 거 있죠? 그걸 만들어야 돼요. 얘를 만들어 봅시다. 만들기 버튼 누르고 새 폼 말고 이번에는 기타 폼에 들어가서 처음에 만들었던 것과 똑같이 폼 마법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쿼리 부분 가서 이게 틀리면 안 돼요. 위에 우리 프린트에 쿼리 배달 관리 현황을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이 쿼리 배달 관리 현황이어야 됩니다. 얘를 선택하고요. 아까 막 많이 넘겼죠. 클릭해서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안 한 거 접수 번호 하나 안 했죠. 걔만 더블 클릭해서 넘긴 다음에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쌤이 넘어가라고 그랬죠. 다음 얘도 기본값 2007이나 오피스 기본값 되어 있는 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다음 그러면 폼에 어떤 제목을 지정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의 조건 1번 가로 1번 조건의 가로 1번 폼 이름 배달관리 현황 폼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배달관리 잘못 쳤네요. 현황 폼 그렇게 치면은 출력 형태의 그 배달관리 현황 폼 글씨 큰 게 나오죠. 그렇게 저절로 나옵니다. 물론 제목을 그걸 보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풀기 위해선 조건에 써 있는 폼 이름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배달관리 현황 폼 세 번째 만드는 건 반드시 조건에 있는 폼 이름을 보고 만든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폼 디자인 수정을 누르고요. 마침을 하면 창이 뜨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뜨죠. 일단 요거 좀 닫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폼을 좀 집어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커야 돼요. 그래서 한 18 정도까지 늘리고 여기도 좀 뭘 넣어야 되니까 폼 머리글도 여기 부분 가서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를 이런 식으로 살짝 해줍니다. 본문은 당연히 더 늘려야겠죠. 쭉 늘려줍니다. 너무 늘렸나? 조금 올리고요. 자, 여기까지 잘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본문에서는 보면은 접수 번호가 배달 관리 현황 폼 아래 머리글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만드니까 어디로 왔어요? 본문으로 왔죠? 그럴 때는 접수 번호 우리가 한 거를 선택을 하면은 이쪽에 이렇게 십자가 화살표 모양의 정사각형이 생겨요. 걔를 선택을 하고 드래그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올라가요. 얘를 선택하면은 안 올라가요. 반드시 그걸 하고요. 얘도 좀 이제 최대한 쟤하고 좀 비슷하게 만들어야겠죠. 이제 프린트하고 중간 정도로 옮겨주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조건 2를 봅니다. 얘가 바로 배달관리 현황 폼이라고 써 있는 얘가 바로 폼 제목이에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거기 폼 제목의 조건을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형식을 선택을 해주세요. 모두를 보면 복잡하니까 얘를 더블 클릭하면 창이 뜨면 형식을 선택하고요. 중간쯤 가면 글꼴 모양이 있어요. 글꼴 모양 이런 것들을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꼴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쯤 가면 글꼴 이름 뭐죠? 우리 굴림 그 다음에 크기는 22 바로 밑에 있네요. 22 그 다음 텍스트 맞춤은 가운데 맞춤 가운데 그 다음에 특수효과는 아까 글꼴 이름 위에 있어요. 여기에 선택해서 요거는 그림자죠? 그림자를 선택해주면 이런 모양으로 생깁니다. 보면은 좀 프린트하고 조금 모양이 틀리죠? 그럼 여러분이 요거는 이제 폼 모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하게 해줘야 돼요. 여기 양옆도 조금 짧은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맞춰주고요.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중간쯤에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면 좀 비슷하게 됐나요? 비슷하게 됐나요? 얘를 조금 위로 올려봅시다. 아이고, 예. 자, 비슷하게 맞췄죠?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 조금 귀찮겠지만 일단 이 창을 닫아주세요. 닫고 물어보면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왼쪽에 메시지 폼
하고 배달관리 폼, 그 다음에 배달관리 현황 폼, 이렇게 세 가지가 작성이 된지를 봐야 됩니다. 세 개가 됐죠. 이 배달관리는 우리 아까 본문 처음에 만들었던 거고, 메시지는 팝업 내용, 그 다음에 배달관리 현황 폼은 우리 이제 전반적으로 참여를 하는 폼, 맨 마지막에 만들었던 그 폼이죠. 다 되면은 그 배달관리 현황 폼, 그러니까 최종에 만들었던 거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열어줍니다. 그럼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되고, 보기에 가서 디자인 보기를 다시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이제부터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됐으면 요 배달 관리 만든 거를 갖다가 드래그를 해서 이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적당한 위치에 요거 이제 편집하기 좀 좋게 늘리겠습니다. 자, 좋게 중간쯤 맞춰갖고 이렇게 얘도 보니까 이제 중간이 아니네요. 이렇게 한 요 정도 해야 중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2번까지 한 거고요. 3번 드래그를 했고요. 자, 이제 3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배달일자 아까 우리 언바운드라고 써 있는 거 만든 거 그냥 넘어갔죠.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식을 쓰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면 보세요. 선생님이 한번 그냥 아무렇게나 넣어보겠습니다. 넣다 보면은 앞에 어떤 글씨를 썼는지 안 보여요. 자,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찮겠지만 보조 프로그램의 메모장을 엽니다. 메모장을 열어서요. 글씨 크기도 좀 크게 좀 해주세요. 폰트도 좀 보기 좋은 글씨로 뭐 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최소한 20 정도 해주시고 20 정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바꿔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함수 하는 거를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수식은 선생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답을 그냥 써줄게요. 이거는 매번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 응용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 쿼리 할 때 배웠기 때문에 특별히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몇 가지 얘기해 주고요. 식은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등호를 써야 됩니다. 등호를. 반드시 등호. 우리 쿼리 만들 땐 등호가 필요 없었죠? 등호 필요 없었는데 등호를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 쓸 때 식이 mid 가로 열고 접수번호 콤마 3, 2 가로 and 잘못 쳤네요. 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and. 자, 이게 뭐냐? 6자리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접수 번호에서 세 번째에서 시작하는 두 글자 3번 4번을 갖고 오라는 거죠. 3번 4번 두 글자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이용하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풀과 같은 역할을 한다 했죠. 풀과 같은 역할을 해서 여기 나온 숫자와 월이라는 글자를 붙여주겠다 이 얘기예요. 우리 그 결과값 보면 0 9월, 0 1월 두 글자를 갖고 왔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월을 붙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접수 시간이 15시간 15시간이 아니군요. 15시 땡땡 이상이면 뭐 접수 번호의 다섯 번째 글자부터 두 글자에 3을 더하라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if를 써야 돼요. IIF 하고요. 접수 시간이 얼마 이상이면 얼마 이상. 자, 15시 이상이니까 왼쪽 입 벌리고 등호 들어가고. 자, 이거 많이 봤죠, 우리? 자, 이거 좀 확대시키겠습니다. 15시 분까지 초까지 다 썼네요. 이상이면 면 하면 선생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콤마 접수번호 다섯 번째 글자부터 두 글자에 3을 더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mid 가로 열고 접수번호에 다섯 번째 글자에서 두 글자인데 여기다가 더하기 3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면 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서 콤마 한 거예요. 미드 접수 번호 똑같겠죠. 복사하셔도 됩니다. 접수 번호 콤마 5 콤마 2 하고 끝나는 겁니다. 자, 근데 if가 끝났기 때문에 가로를 하나 더 해줘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로 하고요. 아이고, 가로가 안 나왔네요. 가로가 왜 안 나올까요? 네, 가로 나왔네요. 자, 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면은 월도 붙어 있지만 일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and 1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자, 전체적인 식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면 됩니다. 좀 잘 안 보이나요? 그러면 식을 한번 좀 큰 글씨로 좀 더 큰 글씨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난 뒤에 전체를 드래그해서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 우리 언바운드 된 지역에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때 컨트롤 V를 눌러주면 됩니다. 만약에 식이 잘못됐거나 그러면 에러가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3번까지 한 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런 식으로 09월 07일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여기가 배달 관리가 좀 약간 이상하게 보이지요.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이따가 수정을 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몇 번 문제를 해결한 거냐면은 3번까지 해결을 한 거예요. 가로 3번까지. 그러면 이제 4번, 5번, 6번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표시를 해놨을 겁니다. 4번을 제일 마지막에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4번을 일단 넘기고요. 가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번호 입력란을 콤보 상자로 변경하세요. 자, 이거 지금 우리 텍스트 상자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림을 보고 똑같은 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세 번째는 변경에 가면 콤보 상자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근데 프린트 보면은 얘가 좀 길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늘려 봅시다. 한 이 정도까지 늘려줄까요? 좀 여유 있게 늘려주고요. 이것도 좀 너무 좀 저거하다. 좀 줄여줍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시다. 최대한 좀 비슷하게 만들어 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5번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제액은 수정할 수 없게 이제 6번으로 넘어가세요. 결제액은 수정할 수 없게 작성하고 클릭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은 메시지 폼을 출력하세요. 자, 결제액 여기죠. 얘를 클릭했을 때요. 얘가 아니고 얘를 클릭했을 때 수정을 못하게 하면서 작성을 클릭할 경우 이렇게 메시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요게 뜨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요. 더블 클릭을 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속성 시트가 오른쪽에 뜹니다. 여기서 이벤트에 가세요. 이벤트에 가면 제일 꼭대기에 온 클릭이 있어요. 여기서 점 3개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할 거는 코드 작성기를 이용할 겁니다. 코드 작성기.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뭐 결제 클릭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입력할 것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똑같아요.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는 거 더 알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cmd 커맨드 명령하는 거예요. 점 오픈 폼 오픈 폼이 여기 또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직접 입력할게요. 그냥 오픈 폼. 그럼 뭐 어떤 폼을 오픈할 건데 우리가 만든 창 팝업 창 메시지라는 창 만들었었죠. 걔 이름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이나요? 선생님이 작성한 거 한번 메모장에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얘 지우고요. 이렇게 작성해서 넣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do cmd open form
하고 요거는 이제 우리 팝업 창 뜨는 폼 이름 정한 거 있죠? 대부분 아마 메시지가 될 텐데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 폼 이름을 작성해주고 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됐죠? 다 되면은 그냥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볼까요? 잘 됐는지. 자, 이런 식으로 창이 뜨죠? 창이 뜨죠? 자, 여기도 이런 모양이 좀 나오는데, 자, 닫고요. 보기, 디자인 보기. 자, 가면 뭐 저장할 거냐고 물어볼 겁니다. 예 하세요. 그냥 예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프린터 상에는 이제 5번, 6번까지 다 했어요. 5번, 6번까지 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빼먹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빼먹은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림하고 좀 일단 틀린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일단 4번부터 하고 저걸 할까요? 4번이 뭐였죠? 잠깐만, 선생님이 지금 문제지가 안 보이네요. 4번 배달관리 현황 폼. 예, 좀 없애겠습니다. 보기 편하게. 배달관리 현황 폼의 머리글령에게 이 제목과 접수번호를 작성하고, 제목하고 접수번호 작성했죠. 이건 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작성한 거예요. 본문의 접수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연결해서, 접수번호 필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연결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여기 배달관리 현황 쿼리를 우리가 이용했잖아요. 여기에다가 연결해 갖고 배달관리 기준으로 연결을 하고 배달관리 폼을 얘를 하이폼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수번호를 필드를 기준으로 연결한다. 얘를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하면 데이터 가시면 행 원본이라고 나옵니다. 뭘 기준으로? 접수번호라고 그랬죠?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연결해라. 어디다 연결하느냐? 우리 문제에 배달관리 현황 쿼리 이용하라고 그랬죠? 얘를 연결하라는 거예요. 이 접수번호를 배달관리 현황으로 연결을 해줘라. 접수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배달관리 현황을 연결해라. 이거를 안 하면요, 리스트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보면은 이제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요. 저걸 해줘야 됩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뭐 접수번호를 필드 기준으로 하는데 배달관리 현황 우리 그 한 걸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난 뒤에 본문 얘를 더블 클릭을 하고, 자, 우리 그 이제 뭐냐면은 이 배달 관리 얘하고 연결을 해줘야 요 내용이 바뀌겠죠. 그래서 얘하고 여기 있는 내용하고 얘하고의 연결을 좀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방금 하고 난 뒤에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은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데이터로 갑니다. 그러면 일단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면은 배달 관리 얘를 연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 개체는 배달 관리 얘 이름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있는 배달 관리를 찾고 하이 필드로 연결하라고 돼 있죠. 클릭을 하면 접수번호 알아서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얘하고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이 배달 관리죠. 그러니까 즉 얘를 접수번호하고 연결하겠다. 혹시라도 다른 게 나올 일은 없겠지만 다른 게 나온다면 접수번호하고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1, 2, 3, 4, 5, 6은 다 한 거예요. 다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뭐 문제 없어요. 결제 가면 이렇게 뜨고, 자, 이렇게 하면 내용 바뀌고 다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끝났느냐?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감점을 당합니다. 내용상에 문제가 없고 그 조건에 있는 대로 다 한 거 맞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한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출력 형태와 최대한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출력 형태는 얘도 없어요. 얘는 있네요. 그리고 메시지 창에도 얘가 없고 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없애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 보기로 갑니다. 디자인 보기. 혹시 선생님처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걸 하고 난 뒤에 자, 보기를 누르면은 저장이 안 된다고 떠요. 그죠? 안 되죠? 이럴 때는 그냥 제일 위로 올라가 주세요. 제일 위로. 아니면 그냥 과감하게 닫으시면 됩니다. 저장할 거냐고 뜨고 뭐 뜨면 그냥 하고 다시 열어주면 돼요. 다시 열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디자인 보기 가서 하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 전체 폼은 아래에는 나오고 요 옆에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안 나와야 되죠? 여기 요 부분 여기 정사각형 돼 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하면 창이 떠요. 그래서 형식에 가면 중간 아래쪽에 가면 말이죠. 테두리 스타일인데 레코드 선택기가 있어요. 얘하고 탐색 단추 두 개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이쪽에 이렇게 나와갖고 화살표 쬐끄맣게 나온 거는 레코드 선택기고요. 아래에 현재 레코드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화살표 나오고 1, 2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탐색 단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전체 틀은 여기는 안 나오고 아래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아니요. 탐색 단추는 얘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그럼 보세요. 여기 없어지고 여긴 남아있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없애야 돼요. 요거는 보기 가서 디자인 보기. 얘도 역시 여기서 요 정사각형 부분 더블 클릭 해주면 똑같이 나오죠? 얘는 둘 다 아니오를 해줘야 됩니다. 레코드 선택기 아니오. 탐색 단추도 아니오. 자, 됐으면 보기 봅시다. 없어졌죠? 근데 여기 이제 거의 비슷해졌는데 여기 좀 글씨 보기 좀 흉해요. 그래서 다시 디자인 보기 가서요. 일단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닫고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동시키지 말고 여기서 살짝 늘려주세요. 그럼 위쪽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우리 보면은 그러면 이제 볼까요? 이렇게 됐는데 좀 깔끔하게 잘 나오죠? 근데 프린트에 이게 조금 늘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마음에 안 들면 뭐 창을 늘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다 됐어요. 99% 됐습니다. 뭐가 안 됐느냐? 얘를 눌렀을 때 우리 메시지 창은 여기가 없어요. 방금 배운 대로 이용해서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면 얘 누르고요. 메시지 창 여신 다음에 보기 가갖고 디자인 보기 가세요. 그러면 얘 더블 클릭해서 다 없앱시다. 레코드 선택기에서도 아니요. 탐색 단추에서도 아니요. 눌러서 저장하시고요. 한번 볼까요? 자, 안 뜨죠? 자, 이제 완벽합니다. 퍼펙트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폼 작성은 완벽하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동영상 액세스가 깔려있지 않더라도 열심히 듣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또 열심히 해서 ITQ 액세스 자격증 2학년 방학이 되기 전에 꼭 획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